안녕하세요. 시각 애니메이션 콘텐츠과 조교 박지호입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학과실로 와서 문의주세요. 코로나 조심하고 다들 개강 후에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과에 입학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대면 강의로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하게 됐네요. 그래도 앞으로 대학 생활 하게 되면 같이 즐겁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맡은 과목은 드로잉 실기인데요. 그래서 특히나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자 하는 그런 수업이니까 여러분들도 즐거운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시각 애니메이션 콘텐츠과 조교 박지호입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학과실로 와서 문의주세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학과실로 와서 문의주세요. 코로나 조심하고 다들 개강 후에 봐요. 코로나 조심하고 다들 개강 후에 봐요. 안녕하세요. 드론 영상 편집의 이종훈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드론 영상 편집의 1학기 학습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 보려 합니다. 먼저 드론 촬영입니다. 드론 촬영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하나의 촬영 영상 기법입니다. 연출가가 상상력을 이미지로 구체화시키는데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하나의 콘텐츠로 만드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죠. 50분 정도 다큐나 영화 콘텐츠를 만든다면 드론 영상이 들어가는 분량은 짧으면 1, 2분, 길어야 5분을 넘지 않습니다. 드론 촬영을 직업으로 삼으려면 상당한 고난이도 촬영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드론 촬영 실력으로는 경쟁력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영상 제작에서 드론 촬영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풍경을 담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며 그 밖에 행사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올해 수업의 전체적 목표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과정이며 기획안 작성, 콘텐츠 활용 방법, 카메라 기법, 영상 미학, 영상 편집, 드론 촬영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한국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야간 비행 금지입니다. 일몰후부터 일주일 전까지 비행 금지입니다. 비행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올림픽이나 국가적인 대규모 행사 이외에는 허가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광주에서 열렸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나 유니버스 대회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비행금지 구역, 관제권에서 비행금지입니다. 관제권이라 함은 공항 주변 9.3km 반경을 말합니다. 지방 항공청 또는 국방부에서 허가받은 경우는 비행이 가능합니다. 비행허가와 촬영허가는 둘 다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7일에서 15일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신청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꼭 전화로 구두 확인하셔야 됩니다. 비행허가와 촬영허가를 받으려면 보험과 기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조종자와 촬영기간 일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군 작전 지역이나 관제권인 경우는 담당 공무원 또는 군인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는 공군 제1 전투비행단이 자주 훈련을 하기 때문에 비행 허락을 받았더라도 촬영 당일 담당 병사와 통화를 한 후에 비행을 하여야 합니다. 작년 가을 하정동 지역에서 공군의 허가를 받아 다큐멘터리 드론 촬영을 하였는데 최소 필요한 장면만 촬영하고 철수하였습니다. 전투기가 비행을 너무 많이 하여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150m) 이상 고도로 비행 금지입니다. 수면, 지면 또는 또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지방 항공청 또는 국방부에서 허가받은 경우 비행이 가능합니다. 150m 이상의 경우는 항공기가 다니는 고도이므로
비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차후에 나오는 매빅 3에서 에어센스 기능을 탑재하여 드론과 항공기 위치를 서로 식별한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항공기 간의 충돌을 방지하여 보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위험한 방법 비행 금지입니다. 경기장이나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에서 금지하는 이유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접 촬영하기보다는 매빅2 줌 드론을 사용하여 주민 기능을 활용하여 촬영하면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지 않습니다. 음주 비행 금지입니다. 조종자가 가시거리 범위 이하에서 비행 금지입니다. 안개, 항사 등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나 너무 드론을 멀리 날렸을 경우 드론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리턴 홈 버튼을 통해 기한시키거나 GPS 지도를 확인하여 수동 조종, 기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공 촬영 허가와 비행 승인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방항공청과 국방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 전 연료량, 배터리 잔량, 통신 상태 등에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잔량은 사용 횟수, 온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GPS기를 확인하여 통신 상태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드론 촬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준수사항이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 숙지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세한 관련 사항은 추후에 드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드론 관련 어플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글로 레디 투 플레이를 검색하셔도 되고 영어로 검색을 넣으셔도 됩니다. 레디 투 플레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뜨네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드론에 관련된 어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레디 투 플라이, 협산, 드론 플라이 이 정도만 어플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레디 투 플라이 어플을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투 플라이 어플 터치를 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빨간색은 간직권으로 빈 금지 구역입니다. 현재 위치를 되어 있네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확대해 보면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위치가 나오네요. 예. 정확하게 주소까지 나옵니다. 예, 확대를 하면 예,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비행 금지 구역 그리고 가능한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에는 국방부, 군대, 그리고 간제권, 원자력 발전소가 비행 금지 구역이며 무등산 국립공원, 그러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원도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직접 그럼 비행 금지 구역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길게 눌러 주시면 예. 표시가 뜨면서 간제권 광주변이라고 뜨네요. 예. 그러면 간제권 강주기지, 예.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이 구역은 드론 비행 시 관할 기관의 필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뜨기도 하고요. 터치를 하셔서 길게 누르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직접 예. 여기에 주소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한번 영광을 한번 쳐볼까요?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니까 영광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비행 금지 구역으로 뜨나요? 이렇게 예. 영광군 예.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비행 금지 구역으로 표시가 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레디 투 플라이 어플을 까셔가지고 첫 번째 할 것이 이렇게 비행 금지 구역이 비행 금지 유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확인할 건 왼쪽 하단을 터치하시면 바람 속도, 온도, 습도, 일출, 일몰 시간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실 건 일출과 일몰 시간입니다. 법규상 비행 금지 시간이 야간에는 비행 금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매일같이 일출과 일몰 시간이 다릅니다. 큰 구분으로 나누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겠죠. 여름에는 해가 길고 겨울에는 해가 짧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항상 확인하시고 야간에는 비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일출과 일몰 시간을 확인하셔서 시간에 쫓겨 촬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온도가 높으면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폭발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배터리 온도가 너무 낮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비행 도중 드론이 추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풍속입니다. 바람이 너무 세면 드론이 조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고도에 따라 바람 세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바람 속도를 확인하셔 수치가 5 이상이 넘어가면 되도록 비행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른쪽 상단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첫 번째 검색은 주소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드론에 관련된 정보를 공지해 줍니다. 두 번째, 드론을 실내에서 비행할 때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실내에서는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비행을 하면 위험하오니 항상 비행을 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실내에서는 GPS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드론으로 사진 촬영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예, 필요합니다. 취미형 무인 비행장치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안전관리 대상입니다. 취미로 드론은 장난감 토인 드론도 반드시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지구 자기장 지수를 터치해 보았습니다. 지구 자기장 지수가 현재 2020년 3월 23일은 어제가 됐네요. 어제 현재 수치가 전부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초록색이지 않습니다. 보통 4, 5, 6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치가 되도록이면 여기에는 참고용으로 5 이상일 경우 이성 통신장애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5 이상일 경우에는 촬영을 되도록 비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론이 조종이 되지 않아서 잃어버리는 경우나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4 이상인 경우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고 지수는 5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자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